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공연기획 크리에이티브 워크숍 10주차로 벌써 반 이상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안내해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공연을 기획해보는 과정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런 우리가 직접 공연을 기획할 수는 없지만 이제 기획 과정과 어떤 단계에 속하는 이제 공연 기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이번 학기가 이제 마무리될 텐데요. 오늘부터 약 3주간 진행이 될 것이고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기획서란 과연 무엇인지, 그래서 이러한 기획서는 언제 어디서 활용하는지, 그리고 이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매 주차별로 기획안 작성 가이드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살펴볼 테니까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가지고 할 것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과제도 안내해 드렸듯이 이제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뭐 나는 어떤 거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햄릿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라고 한 학생들 많았잖아요. 그걸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새로운 거 찾으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햄릿으로 나는 좀 새로운 햄릿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기획을 위해서는 이제 기획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기획 의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획을 하는 어떤 이유나 배경,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이 담긴 기획 의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이제 공연 개요 짜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거니까 한번 오늘은 공연의 개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기획안 작성과 관련된 항목들이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필수 항목이지만 여러분들이 구성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표지가 있어야 되고요. 표지에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어떤 공연의 제목, 그 다음에 공연을 조금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제 부제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발표자하고 이제 발표 날짜 이런 것들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연 기획안이라고 해서 어떤 공연을 기획하고자 하는지 제일 먼저 이제 기획 의도라고 해서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공연을 하게 되는 어떤 배경이나 왜 필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걸 기획 의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연 개요라 그래서 공연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제 보여주는 표처럼 만든 것을 이제 공연 개요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제 공연 제목이 있고, 어디에서 하는지, 그리고 언제 하는지, 그 다음에 주체는 누구고, 뭐, 주관은 누구고, 후원이나 협찬사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출연진들이 있겠죠. 우리가 여러 홍보물이나 이런 걸 만났을 때, 그쵸? 알 수 없는 출연진들까지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핵심 출연진이 누가 있고, 제작 스텝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거나, 이 사람이 들어가면 나는 이 공연 볼래. 혹은 나는 이 사람이 만드는 거면 내가 투자를 하겠다. 이제 이런 것처럼 주요 스텝들이 있다면 써주시고, 그 다음에 공연이 유료인지 무료인지, 그래서 유료라면 티켓 가격은 얼마고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 작품의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해서 이 작품의 어떤 특징과 관련해서 요 한 장만 보고도 보고 싶다 혹은 투자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작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배웠던 원작 분석,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에도 있듯이 기본적으로 어떤 작품이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특징은 뭔지, 그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혹은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을 좀 여러분 나름대로 분석해보고 실제로 이 작품을 만났던 소비자나 어떤 평단이나 어떤 언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평가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서 중요한 건 조사하고 끝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분석이라고 했듯이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보니 이런 결론을 좀 내리고 뭔가 유추해보고
그래서 이 원작은 어떠한 성공 요인이 있고, 그쵸? 어떤 실패 이유를 찾았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 결론에 반드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나는 어떤 공연을 하고 싶다. 그래서 공연 기획과 관련된 이제 세부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한마디로 이 공연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연 컨셉인데요. 사실 이제 막 디테일한 거 보기보다는 왜 하려고 하는지, 그쵸? 그래서 언제 어디서 하려고 하는지, 작품이 과연 뭔지,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공연 구성안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그쵸? 이 원작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고 싶은 공연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신호비나 어떤 줄거리가 있고, 우리가 배웠던 우리는 이 줄거리와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그쵸? 전개할 것인지 여러분이 새롭게 플롯을 짜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물 분석과 관련해서는 이제 캐스팅을 나는 누구로 하겠다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인물에 대한 분석, 우리가 배웠던 것들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캐스팅 후보 적으시고 이유도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일전에 설명을 드렸던 캐스팅 후보는 예상과 관련 없이 여러분들이 가장 이 인물과 잘 맞다라고 생각하는 누군가를 여기에 넣으시면 돼요. 아주 될 거라고 상상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할 것인지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작품과 관련해서 특징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무대 조명, 음향, 뭐 의상, 분장, 뭐 효과, 뭐 굉장히 다양한 혹은 관객들의 참여 방식이라던가 그래서 작품과 관련된 특징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선택사항이에요.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거를 통해서 누군가 이 작품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일 경우에는 넣어주시고요. 저희는 뭐 특별히 여기 쓸 게 없어요 하면 안 쓰셔도 된다. 그 다음에 여기 5번 공연 타겟은 반드시 필수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한 주를 공연 소비자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어떤 소비자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수업을 듣는 40명 정도 되는 학생들도 굉장히 그쵸? 다양한 분야로 5개 그룹으로 묶었듯이 우리가 당연히 모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공연을 기획하고는 싶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 작품을 소개했을 때, 그쵸? 이 작품은 이런 거야 라고 했을 때, 보고 싶다 라고 느낄 만한 사람들이 누구이냐, 이제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가, 그쵸? 왜 이 작품을 보아야 하는지 혹은 어떤 특성의 소비자들을 우리가 이 작품을 설득할 수 있는지 이런 특성들을 써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한번 우리가 마음껏 성공했다라고 상상하면서 이 작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스스로 그냥 공연 기획안에 대해서 부족했던 게 있거나 혹은 좀 아쉬운 게 있으면 자체 평가를 해주시고요. 혹은 이 공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뭐 뉴스나 방송에 핫 이슈로 나간다라고 상상해 보면서 한번 어떤 기대 효과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지 이것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전체적인 필수 항목들이니까 순서는 여러분들이 설득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공연 기획안 안에는 원래 여기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홍보 마케팅 전략이라던가 예산안이라던가 이 사업이 진행되는 어떤 일정, 뭐 조직도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다 담을 수는 없고요. 우리는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공연과 관련해서만 이제 만들어 보는 것으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 기획안에는 요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도 들어가지만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하실 때 홍보 마케팅 전략 막 이런 거 넣으시면 감점이에요. 네,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여러분이 발표 자료를 우리가 보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제가 평가를 하는지 세부 평가 지표를 알려드릴 텐데요.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 작품에 대한 어떤 분석과 관련된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기획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된 건데요. 분석력과 관련해서 15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작에 대해서 내가 좀 많은 공부를 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 작품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원작에 대해서 이제 좀 중요한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이 공연 기획을 위해서 좀 필요한 자료들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가 분석은 했는데 이 분석 자료들이 내가 공연을 기획할 때 아무 관련이 없는 자료만 열심히 조사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많이 조사했는데 성적이 좋지 않아요 하는 경우는 내가 조사한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내가 기획하는 거하고는 관련성이 좀 떨어질 경우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획과 관련해서는 기획 의도가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이제 사실은 기획 의도가 제일 중요한데요. 기획 의도에 따라서 나머지 여러분들이 한 것과의 맥락을 제가 체크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내가 이런 의도로 작품을 기획했다. 근데 그런 기획 의도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절대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의도는 다 맞는 거고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의도대로 작품이 기획되었는지를 제가 본다라고 생각하고서 그러면 전체적인 기획 내용과 자료의 구성이 그런 것들하고 잘 맞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논리적인 어떤 흐름. 앞에서는 의도가 이렇다라고 얘기했는데 뒤에는 그러한 의도대로 기획된 게 아니라 아닐 경우, 그죠? 네.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원작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러한 결론이 기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 두 번째 항목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어떤 문서의 가독성이라던가 핵심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이런 구성을 볼 거고요. 마지막 이제 제시된 기획 내용이 시적절하고 참신한가 그래서 기획 의도대로 타겟이 적절하게 잘 선택되었는지 그 다음에 장소나 어떤 시기, 캐스팅, 플롯 이런 것들이 어떤 의도나 내가 목적하고자 하는 것과 잘 맞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총 40점이고요. 이런 평가 항목을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는 기획서를 만들면서 이렇게 평가 항목을 좀 점검을 하면서 여기에 내가 빠뜨린 내용은 없는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획 의도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의도는 의도에만 있을 뿐 뒤에는 아무 관련이 없네. 그러면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기획 의도를 수정하거나 뒤에 내용을 수정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은 일치해야 한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들이 이제 뒤에 있는지 잘 점검하면서 작업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